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구프렌드 경매학원에서 NPL 전문 교수님이신 함정재 교수님을 모시고 NPL에 대한 아주 기초적이면서도 실무적인 이야기를 잠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거, NPL이라는 게 뭡니까? NPL. 네, NPL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Non-Performing Loan, 그러니까 Performing Loan은 이자가 잘 들어오는, 잘 활동적인 론이고요. 이자가 안 들어오는 론이 이제 NPL, Non-Performing Loan이고, 뭐 무수익 여신, 부실 채권, 뭐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요. 통상 저희가 한두 달 연체되는 건 실수라고 보는데, 연체된 지 3개월 이상 초과가 되면 이 사람 대출에 큰 문제가 있다, 회수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NPL로 분류해서 즉시 매각 절차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3개월 이상 못 갚은 돈을 NPL이라고 그러네요. 예, 쉽게 얘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연체된 지 3개월이 초과가 되면 은행에서는 손실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비해서 일정 부분 충당해라, 충당금을 쌓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은행에서는 이제 영업을 못 하게 되는 거고, 그 금액만큼 또 이제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즉시 이제 팔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 경매하시는 분이나 NPL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NPL 작업한다, NPL을 사온다 이런 표현이 그렇게 3개월 연체된 거를 이제 우리 개인이나 이렇게 사온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걸 팔아요,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체이자가 아무리 달콤해도 자산 건전성, 뭐 BIS 비율 이런 것들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거의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들은 기계적으로 파는데요. 1금융권들은 이제 분기별로 모아서 풀입찰, 국제입찰이라고 해서 자산 이제 유동화 회사들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팔고요. 그 외에 이제 2금융권들은 이런 NPL 대부법인이나 이런 곳들에게 이제 개별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사실 이거를 이제 사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도 알려줄 수 있습니까? 그 예전에 이제 저희가 2018년도 상반기에 연체이자가 3%로 제한이 되면서 기존의 연체이자가 뭐 11%에서 뭐 많게는 20%까지 갔던 그런 연체이자의 차익을 보는 방법은 상당히 좀 어려워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NPL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들은 많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경매 입찰 조건부로 내가 경매를 들어가는데,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10억짜리 물건입니다. 경기도권에 있는 이제 농가 창고인데요. 임대료도 한 500만 원씩 나오는 좋은 물건입니다. 그런데 이 물건이 여러 차례 그 유찰이 돼서 4억 원까지 이제 유찰이 된 상태예요. 네. 채권자는 한 6억 5천 정도 근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고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나는 4억 5천이면은 이 채권을 너한테 팔 수가 있어. 근데 이제 개인을 사올 수는 없으니 4억 5천에 약정을 하고 내가 6억 5천에 경매를 입찰하게 되면 2억 원의 차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럼 이 2억 원의 차익은 경매 배당일 이후에 7일 이후에 내가 정산해주겠다. 사후에 정산해주겠다. 내가 너한테 4억 5천에 팔았지만 너가 6억 5천에 입찰을 했으니 그 2억 원의 차익은 내가 약정에 의해서 돌려주겠다는 게 사후정산 계약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기타 소득세 22% 정도만 부담을 하게 되면 내가 6억 5천에 취득을 해서 이미 2억 원 정도의 차익을 발생을 했고요. 만약에 이게 주거용 부동산이었다라고 하면 내가 6억 5천 본전에 팔아도 양도세는 안 나오고 2억 원의 차익에 대해서는 이미 22% 세금을 내고 이익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단기 투자에서 주택 같은 경우는 뭐 1년 이내에는 뭐 70%, 80% 양도세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NPL의 사후 정산 계약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이미 이익을 확보하고 낙찰가에 팔아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이거 가능합니다. 이거 굉장한데요? 자, 10억짜리가 4억이 됐어요. 4억.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입찰을 하려고 해. NPL 안 한다고 치고요. 네네. 4억 5천을 쓸까, 5억을 쓸까, 막 이러고 있는데. 네.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6억 이상 누가 입찰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어떤 6억 5천을 받아야 될 은행이 나타나갖고 나는 이 물건에서 4억 5천 정도만 확보하면 되니까. 네. 그걸 6억 5천까지 써주겠다. 네. 이렇게 하면 입찰자는 6억 5천을 넘기진 못하더라도 6억 5천까지 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럼 자기한테 배당이 되니까. 네. 2억. 그렇죠. 채권자한테 배당이 되고, 나는 이제 4억 5천에 말하자면 이 권리를 확보해 놓고, 6억 5천에 입찰을 하게 되면, 채권자가 더 받은 그 2억 원에 대한 배당금은 저한테 돌려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두 가지 효과가 제 생각에 맞나 한번 확인해 네네. 주세요. 일단 낙찰받을 확률이 엄청나게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그 NPL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6억 5천에 산 게 아니라 4억 5천에 산 거예요. 거죠. 예. 여러분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이게 처음 들으면 이게 약간 마법 같아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마법 같아서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세상에 있는 말이야? 라는데 다시 한번 세 번째 정리하자면 4억짜리 부동산을 내가 6억 5천 쓸 수 있는 확보를 하는 거야. 맞죠? 제가 말한 표현이. 그래갖고 1등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사실은 6억 5천을 쓴 게 아니라 4억 5천을 쓴 거기 때문에 싸게 산 거지. 맞죠. 그렇게 정리하면은 네네. 좀 저 같은 사람은 좀 편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에 나온 또 장점이 있어요. 지금 2억에 대한 차익이 있는데 내가 사실은 4억 5천에 샀고 액면으로는 6억 5천에 샀는데 6억 5천에 팔아도 양도 차익이 없으니까 양도세를 안 낸다. 이거 법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취득한 가격은 6억 5천이 등기된 가격이기 때문에 그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게 되는 거고, 내가 차익으로 발생한 2억 원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으로 분리해서 내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양도세하고는 별개로 이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대박인데요?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시청자분들은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 그런 사례가 있어? 라고 궁금해 하시는데, 제가 방금 전에도 지금 상담하고 온 내용이 어떤 개인 투자자가 너무 좋은 그런 물건을 찾으신 거예요. 한 7억 정도 되는 물건인데 3억까지 떨어져 있고, 그거를 채권자가 5억 이상 받을 수 있는 채권을 3억 5천이면 내가 넘겨줄게. 그래서 내가 그러면은 3억 5천에 약정을 하고 최대한 5억 이상 낙찰을 받아서 나중에 1억 5천 돌려받으시라고 상담을 해줬는데, 그 물건이 월세가 한 3, 400 정도 나오는 창고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물건을 잘 찾으셨다라고 아주 극찬을 해드린 건이. 이거 경매 물건입니까? 네네. 경기도 소재, 땅도 한 800평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건이어서, 이런 숨은 물건이 여전히 있구나. 저도 감탄했습니다. 네. 요즘에 그 부동산 규제 정책으로 그게 큰 부분이 이제 세금 부분인데 70% 이상 얘기도 나오고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양도세가 아예 없거나 차익이 있는데, 아니면 그보다 좀 더 비싸게 팔면 조금밖에 없거나, 그렇죠. 이런 거라면 이거 완전 대박입니다. 물론 물건이 어떤 우리 회원분이 좋은 물건을 찾아오셔갖고 그런 게 됐지만, 이런 물건 잘 찾으면 많이 있죠? 많이 있고요. 저한테 실제로 상담도 많이 들어옵니다.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입찰 조건부 계약으로 해서 단기지만 교수님 2천만 원 벌었습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이런 사례들이 제가 컨설팅 해준 건에도 여전히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요즘 같은 이 주택 경기 화랑기에는 다소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줄어들지만, 또 이제 시장이 흔들릴 때는 생각보다 이런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좋습니다. 싸게 샀는데 액면가는 좀 있어서 무조건 1등 할 수도 있고 양도세도 안 내고. 이게 무슨 방식이라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사후정산 계약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경매 입찰 조건부 사후정산. 그러니까 경매를 입찰한다는 조건으로 우리가 약정을 맺는 거고요, 상대방이. 사후정산이라는 거는 배당일 이후에 우리가 정산을 해서 너가 더 비싸게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 내가 돌려줄게 라고 이제 계약을 하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도 있군요. 네. 예전에는 이게 뭐냐면 등기되지 않은 계약이다 보니까 2중, 3중 계약을 해서 피해자가 많이 양산된 적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군요. 이런 사후정산 계약을 할 때는 믿을 만한 업체랑 해야 되고요. 다행히 요즘에 이제 NPL 대부법인들도 금감원에 다 등록이 돼서, 그렇죠. 기본적인 어떤 관리를 받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안전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반드시 사후정산 계약을 하는 업체의 신뢰성이 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회원님이나 이런 분들이면 좀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한번 검증받고 가면은 좀 더 안전하겠네요. 예, 제가 그래서 이게 이런 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이제 검토해 드리는데, 저도 사실은 전문 강의보다는 전문 투자자라고 저는 그렇죠. 네네네.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채권을 대신 뭐 사달라든지 이런 요청들이 좀 많은 편이어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커트를 했고, 그런 건 안 되지. 그런 건 안 되고. 그 부분은 무슨 제가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이상은 예. 도와드리기가 어렵다라고 네네네. 커트를 했는데, 대략적인 방법들은 알려드리고 그 업체들을 만나서 검증해 보시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